네, 현재 서울 구로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진행 중인 경매가 있습니다. 감정가가 12억인데 현재 최저가가 무려 1억까지 유찰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유찰이 돼 있죠. 현재 전용 면적은 약 50평 정도 되거든요. 현재 총 5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딱 한 건만 낙찰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 유찰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물건들 왜 이렇게 유찰이 되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원 사이트 검색해 보시게 되면요. 신드롬 테크노마트 총 5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2억짜리가 1억 300까지 유찰된 물건도 있고요. 9억 7천짜리가 8,300만 원, 15억 1천만 원이 1억 2,970만 8천 원, 6억 6,900이 11만 2천 원, 그리고 5억 2,600짜리가 1억 1천, 요거는 1억 3천대 낚시된 물건이고요. 자, 먼저 호별 배치도 보시면은 이렇게 총 5건인데 여기 이제 여기 사실은 이제 테크노마트가 죽은 상가 그 층이 있고 또 활발한 임차인이 운영 중인 상가층이 있어서 요거는 임장을 좀 가보셔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5개 층입니다. 그런데 여기 명동 칼국수라고 되어 있는 요거만 낙찰이 되었던 거고요. 요거는 현재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4개 호죠. 이 중 요 061호 요거 확인을 해볼 건데요. 보시면 요게 061호 설렁탕집인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호수 요것도 입점 준비 중이라고 되는 거 보니까 영업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요거는 1구호네요. 019호. 여기도 샤브샤브였는데 운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명동 칼국수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0585도 운영 중에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 층을 임장을 가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문을 닫았다는 이유는 뭐 경매 때문에 운영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 손님이 안 가서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016호 보시면은요. 12억인데 최저가 1억 300까지 유찰이 되어 있고요. 유찰이 12차입니다. 12차. 굉장히 많이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 개 호는요. 최저가 1억 4천일 때 1억 4천 50만 원에 단독으로 응찰해서 낙찰받던 사람이 있었는데 대금을 미납해서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했던 물건이고요. 그리고 여기 38호 여기는 명동 칼국수였죠. 1억 3천 96만 6천 원에 낙찰받은 분이 있는데 이 오모 씨는 이 상가로 임차인으로서 운영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똑같았거든요. 네, 이렇게 일부 비공개했는데 그래서 영업을 하시던 그 대표님이 직접 낙찰을 받은 것 같습니다. 월세 200만 원. 사실은 뭐 그 테크노마트가 구이동에도 있고요. 이렇게 신도림에도 있는데 테크노마트가 또 장사가 잘 되는 층이 있는 반면에 또 장사가 또 안 되는 층들이 있어서 요건 좀 인정을 가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지 뭔가 현장에 가봐야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추정할 때는 이제 상권의 활성화 정도 에 맞춰서 이렇게 유찰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12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다는 건 아마도 문을 닫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체납 관리비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특히 이런 복합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공용 관리비가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안 해도 내부 호수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용 관리비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게 누적이 되는데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이 이 관리비를 인수하게 되느냐 이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관리에 대해서는요. 이 판례가 워낙 많아요. 이제 2004-3598 판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판결들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공유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용 부분. 그죠? 전전 구분 소유자 특별 승계인에게 낙찰받은 사람도 이 특별 승계인에 해당이 되고요. 전 구분 소유자의 천학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역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규역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뭐 아주 유명한 판례죠.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낙찰자가 승계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체료는 승계 안 되고요. 세 번째, 상가 건물의 관리구역상 관리비, 일반 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 유지비 등
모든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의해 일률적으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 구체적으로 기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그래서 요 관리비는 공용 부분 관리비로 보게 된다. 그래서 여기 승계하게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 집합 건물의 관리단이 전 구분 소유자 특별승계인에게 특별승계인이 승계한 공용 부분 관리비 등 전 구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징수를 위해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관리단의 위 사용 방해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관리비를 미납했다는 사유로 단전 단수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불법 행위가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자, 다섯 번째. 집합 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에 위법한 단전 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 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네, 관리비에 대해서는요, 이게 워낙 분쟁도 많았고 소송이 많아서 대법까지 간 판례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 판례가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공용관리비만 승계하는 거고요. 공용관리비에 연체료 부과된 것은 승계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반관리비라든지 위탁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용관리비로 보아야 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공용관리비만 납부하고 일반관리비 등 전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단전단수, 사실 상가는 관리비 체납이 되면 그냥 단전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낙찰받고 찾아가시면 이 대원 판례 관리사무소에 보여주셔도 관리사무소 측은 제가 실무상 경험해보면 전액을 납부하라고 해요. 뭐 어떻게 보면 법은 멀고 뭐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처럼 어쨌든 관리단에서는 낙찰받은 사람에게 법원 판례는 판례대로 있지만 전액 납부해라. 안 그러면 우리는 전기수도를 연결해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낙찰자로서는 이거 영업을 임차를 하거나 영업하려면 전기수도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되게 답답한 거죠. 물론 그것은 불법 행위로 구성이 되죠. 불법 행위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소송하는 1년에서 2년 동안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이 공용관리비에 대한 부분 단전 단수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공용관리비도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죠. 그래서 공용관리비에 대한 판례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실무상 입찰할 때 체납된 관리비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가 쓸 때 그만큼 낮춰 써서 그냥 낙찰받은 후에 관리사무소에 전액을 납부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게 관리사무소하고 소송을 통해서 뭔가 이거를 분쟁을 다툰다는 거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거든요. 내가 제대로 이것도 운영도 못하게 되고요. 어쨌든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기간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대출받은 이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체납된 관리비가 있다면 전액을 낙찰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입찰가를 낮춰 써야 돼요. 그래서 최근 낙찰 추이들을 보면 체납된 관리비가 뭐 전용, 공용 관리비 통합해서 상당한 금액이면 그만큼 유찰된 후에 낮은 금액에 낙찰받고 관리사무소에 체납된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요 물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서 상권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 또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또 우리가 달리 확인할 수 없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하시거나 관리사무소 통해서 체납된 관리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테크노마트 같은 경우는 공용 관리비가 꽤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에 낙찰받아도 체납 관리비가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어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물건에 대한 문제점 무엇인지 현장을 한번 다녀와 보시고 알게 되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매에 대해서는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 있고요. 또 서류를 통한 권리분석에서의 문제점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아마도 여기 이제 기존의 임차인들은 이미 이제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집행관 현황조사에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오는 것을 보면 하지만 만약에 낙찰받은 이 해당 부동산에 사업자 등록이 그대로 있고 그 이전 사업자의 집기들이 그대로 있다면 아직도 대항력이 유지돼서
이 대학력으로 인한 보증금을 인수해야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경매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토요일 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런 경매 기본 권리 분석을 좀 공부하실 수 있는 초단기 딱 2주 과정 저희가 광화문에 있는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4월 13일 토요일 날 개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전 9시 반부터 1시까지 강의실에서 이론 수업하고요. 그리고 또 4월 중에 평일날 실제 입찰을 진행하는 법원 현장학습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가서 입찰 절차도 직접 참관도 하고요. 입찰표 쓰는 연습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경매 기본 요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고요. 요거 이후에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임장 특화반이 있어서 임장 2번 또 강의실 이론 수업 2번 요 과정까지 이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링크는 아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 토요일 날 수업 들으실 수 있는 경매 기초과정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